자, 7번째 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무원 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공무원 장수 되지 말라고 하잖아. 국 이제 공무원 기준으로. 최대 3년까지. 3년까지 하고, 뭐 3년에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접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3년 정도만 해도 합격권에 갈 수 있어요. 머리가 정말 좀 나쁘지 않은 한은. 예. 근데 3년을 넘어가면 저는 좀 시간적으로 많이 손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은 사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동안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뭐 10년 이제 공부했는데 합격하지 못한 사람 썰 있었잖아요, 어제. 10년 동안 경찰 시험 봤지만 합격하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 이야기.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었어요. 9년 동안 경찰 시험 못 붙은 사람도 있고, 7년도 있었고, 6년도 있었고, 12년 동안 뭐 행정고시 못 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근데 함부로 예상하긴 그렇지만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붙기 힘들 거예요. 오래 하면 할수록. 공시는 더 합격하기 힘듭니다. 이 오래 한다고 막 실력이 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학원 가서 이제 막 1수나 2수나 강의 듣고 이제 뭐 심화 강의 듣고 하면 성적이 오르잖아요. 네. 그때 성적이 가장 오르고 그나마 좀 재미가 있어요. 아, 내가 좀 이제 문제가 풀리는구나. 아, 내가 좀 알아가는 게 있구나 하면서 이제 좀 공부가 재밌기 시작하는데 그때 붙어야 돼. 그때 정말 열심히 해서 붙어야 됩니다. 학원 강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공부가 재밌다 느껴지고 뭔가 좀 열정적으로 할 때. 그때 좀 막판 스포트 잘 발휘해서 시험 합격을 해서 한 번만에 들어가야 된다. 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오래 하면, 여기서 오래 한다는 것은 한 3년 넘어가신 분들. 예. 하면 할수록 합격하기 힘들어요. 뭐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 갑자기 인원이 많아진다거나, 뭐 응시 인원이 그러니까 그 채용 인원이 많아진다거나, 아니면 경쟁률이 좀 낮을 경우, 그런 경우는 뭐 합격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오래 하신 분들이 붙는 경우는 더 없어요. 예. 이 합격자 비율 같은 거 보면, 장수생들 비율은 장수기간, 장수생 이제 들의 경우, 예. 수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합격률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합격 기간은 이제 그 학원에서 보면 통계 같은 거 내놓은 거 있거든. 그 보면 2년에서 3년 사이가 제일 많아요. 2년, 3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 그 다음에 3년, 4년. 딱 이 라인이 많고, 그 뒤로 넘어가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막 5년 넘어가면 더 떨어지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절대 오래 하면 안 돼. 네. 이 오래 한다고 뭐 더 쌓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오래 하면 할수록 붙기 힘든 게 뭐냐 하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 했다는 얘기는, 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고, 오래 공부했으면 합격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내 공부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장수생들,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지신 분들은 자신의 공부법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장수생들 좀 이제 종류가 다른데, 필기 합격 몇 번 한 장수생이 있고 한 번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합격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 합격권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은 공부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책을 보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럼 뭔가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뜯어 고치지 않습니다. 원래 했던 대로예요. 네.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하던 대로만 쭉 해요. 하던 방식대로만. 그게 제일 편하니까. 원래 했던 거니까. 근데 원래 했던 대로 쭉 했으니까 못 붙은 거잖아. 그럼 이게 장법이 뭔가 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본인이 이런 식으로 쭉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제 연거푸 떨어지면 이제 이 방법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을 자가 진단해가지고 그 내가 좀 문제되는 것들, 약한 부분을 채취를 해서 뭐 책을 바꾼다거나 공부방식을 바꾼다거나 정리를 다르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좀 방식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바꾸지 않아요. 바꾸는 걸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예. 공부방식 바꾸라고 하면 자기는 이게 편한다라고 그냥 우겨요. 왜냐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고집이 세져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오래 하면 그만큼 나이를 먹다 보니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공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부 가장 열심히 할 때가 뭐라고 했어요? 한 1년 차에서 2년 차 사이. 그때가 막 모르는 거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오고 기본은 좀 터득하면서 모르는 게 좀 들어오면서 성적이 좀 올라가고 재밌어지고 능률이 좀 오르면서 그때가 재밌는데 이미 그 시기를 오래 전에 넘어간 분들이잖아요. 예. 그때가 언제적인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래야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항상 맨날 똑같은 책을 보잖아요. 뭐 시험 과목이 정해져 있죠. 그럼 그것만 계속 보면 자꾸 보면 지겨워요. 똑같은 책을 계속 보고 계속 정독하면 지겨워. 그리고 계속 똑같은 것만 하다 보니까 지겨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전처럼 막 오래 공부하고 빡세게 공부하고 열공하고 이렇게 못해요. 열정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왜 게임 같은 것도 생각해요. 게임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하면 옛날에 12시간 했다고 여러분 12시간 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10시간 하고 7시간 해요. 프로게이머도 그런 말 합니다. 신인 때는 재밌으니까 성적이 나오니까 막 계속 했는데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오고 1군 되니까 그때부터 연습을 게을리한다. 게을리하니까 떨어지더라. 예, 그런 말을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계속 똑같은 거 계속하면 똑같이 계속하면 안 질립니까? 매너리즘 빠진단 말이야. 예. 그래서 예전처럼 초심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초심 이미 갔어요, 여러분. 초심은. 초심은 가가지고 그냥 이제 미련만 남았어요.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막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한다 이렇게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 도서관에 공부할 때 장학생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오후에 왔어요. 오후에. 저보다 훨씬 오전부터 책을 보신 것 같은데 그분은 오후에 오시더라고요. 뭐 일을 하시나 봐요.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밤새도록 뭐 게임하거나 해가지고 늦게 주무시거나. 예. 그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에 대한 어떤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열정이 식었으니까 열정이 식었다는 얘기는 책에도 눈에 안 들어올 테니까 집중력도 떨어지고 옛날처럼 많은 시간 할애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 할애하지 못하니까 능률이 떨어지고 능률이 떨어지니까 이게 성적으로 반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얘기 했습니까? 공무원 시험 무조건 반복 시간 반복 이거 무한 반복이라고. 예, 요거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보통이 뭐라고 치면 근데 그 무한적으로 안 돌리고 시간도 부족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본을 좀 등한시합니다. 네.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공부를 워낙에 오래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은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운 거야. 하도 많이 봐서 지겨운데 이제 안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는 거야. 아무리 기본적인 걸 안다고 생각해도 이걸 안 보잖아요. 그럼 까먹어요, 여러분. 여러분 수험생 공부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왜 밑빠지더니 물 붓기라고 하잖아. 독에 구멍이 나서 물은 계속 빠지는데 그 물이 계속 채우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채우는 거야. 장생도 이게 빠르고요. 예. 제가 겪었던 건데 예전에 경찰공무원 겪었던 건데 어떤 장생은요 자꾸 뭐 시험에 기출이 안 나왔던 거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얘기해.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 이거 처음 보는데요.
아니, 공부 잘하잖아. 이거 알 거 아니에요. 아, 모르는데요? 에, 이런 것도 몰라요?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글쎄요, 저희 그 수업 때도 이거 언급 안 했고, 기출 문제도 안 나왔던 건데? 이거 폭탄 문제 나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근데 안 나왔어요. 실제 시험에서 안 나왔어. 언급조차도 없어요. 뭐 근처 뭐 그 찝어진 것도 없어. 예. 그래서 그분은 합격권에서 좀 많이 떨어졌어. 기본에 다 틀렸어. 보통 기출 문제 이제 실제 시험장 가면 기본에서 한 70에서 80% 깔아주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기본을 좀 등한시하더라고. 오래하면 할수록. 왜냐하면 맨 처음에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 거를 안 봐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까먹잖아요. 안 보면 까먹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기본적인 어떤 수험 방식을 탈피하고 자꾸 얄팍하게 공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공무원 시험을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뭐냐면 원래 공무원 공부는 기본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단권화도 해야 되고 기본서를 많이 봐야 돼요. 근데 기본서가 두껍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봐야 될 것도 많고. 그러면 장학생들은 이거 맨날 하던 거니까 지겹잖아요.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이 얄팍하게 공부한다는 거 뭐냐면 보통은 이제 기본서 단권화 하고 나서 정독 이게 이렇게 가거든요. 물론 이게 학원생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장학생들은 어떻게 가냐? 장학생들은 서브노트만 봅니다. 물론 서브노트가 뭐냐면 요약집이거든요. 요약집이기 때문에 몇 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서브노트는 엄청 깨끗해. 뭐 서브노트가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도 뭔가 이제 부족한 지문 적고 해야 되거든요. 틀린 지문 같은 거 표시를 해야 되는데 서브노트는 책도 작고 굉장히 짜리몽땅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굉장히 축약되어 있어요. 뭐 정리하기엔 편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어떤 구체적인 설문들이 빠져 있어. 그래서 기본서에는 언급이 안 되는 것들이 언급이 이제 되는 것들이 서브노트는 언급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서브노트만 보다가 이제 시험에 가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서브노트에 안 나왔던 게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건데 서브노트에 안 나온 것들 그런 것들 이 시험에 나와가지고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전환기 쌤도 하잖아. 그 전환기 쌤도 왜 보면 그 영상이 있잖아요. 그 영상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필기노트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고. 기본서가 이해되고 그 다음에 요약지 보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 보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 정도 지적인적이 돼야 판단 인정이 돼야 합격권 수험생 공무원 합격할 수 있다. 이 얘기 나오죠. 맞는 말이라니까. 예. 어느 정도 기본서를 확실하게 보고 나서 봐야 돼요. 정리 차원에서 봐야 되지. 그거 하나만 보면 안 돼. 서브노트만. 상생들이 이거 서브노트 굉장히 맹신하다고. 맨날 짜리몽땅한 거 얇은 책이 있죠. 한 150페이지. 그것만 들고 댕겨요.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예. 그 서브노트만 달달 보다가 성적이 나오긴 하는데 합격권에 못 나오죠. 공부를 오래 했으면 더 많이 봐야 되는데 더 많은 것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봤던 정말 오래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를 오래 할수록 합격하기 힘든 이유는 본인이 공부 방법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 방식에 대해서 분석하지 않고 원래 했던 대로만 하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체력도 약해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전처럼 막 하루 10시간 이상 공부하지 않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본을 등한시하고 기본수 위주의 수업 방식보다는 이런 얄팍한 서브노트나 요약집만 가지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 성적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연거푸 좌절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오래 가면 안 됩니다. 수험생들. 이거 오래 하면 할수록 불리한 시험이에요.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렇기 때문에 합격권에 갔다고 싶으면 그 기회 있을 때 한 번은 제대로 노리셔서 끝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